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음속에 무언가를 꽉 쥐고 계십니까? 놓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결국 그게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손을 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온 5가지 마음.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어느 날 70이 넘은 한 남자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쪽 무릎을 주물럭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그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이요. 30년. 그는 30년 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누군가를 의심했던 것, 누군가에게 원망을 품었던 것, 스스로에게 작아졌던 것들을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안고 살았던 거지요. 그게 비단 그 남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버렸어야 할 마음들을 짐처럼 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마음, 의심입니다. 의심은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자식이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친구가 한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그런데 의심이라는 것은 한번 싹 트면 혼자서 자랍니다. 물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내 마음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의심이 깊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불편해집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하면 나를 버렸구나 싶고 오래 전화하면 뭔가 부탁할 게 있나 보다 싶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안 하면 나를 싫어하는 거지 싶고 인사를 하면 왜 저렇게 친한 척을 하지 싶습니다. 의심은 세상을 적으로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의심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얼마나 됩니까? 10번 의심했을 때 실제로 그 의심이 맞았던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의심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내가 각본을 쓰고 내가 배우를 캐스팅하고 내가 혼자 결말까지 정해놓은 드라마. 그 드라마를 지금 당장 종영시키십시오. 의심 대신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로 그랬을까? 그리고 한 번만 더.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그것만으로도 의심이라는 가시는 반이 꺾입니다. 의심을 버리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마음, 소심입니다. 소심, 작은 마음, 움츠러드는 마음. 나이가 들수록 소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을 살다 보면 상처를 받고 실패를 겪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을 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심함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이 나이에 무슨,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남들이 뭐라 하겠어. 이 3가지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삶의 순간을 가로막았는지 아십니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70이 넘어서 그림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학원에 가기가 부끄러워서 3년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결국 갔는데 거기 80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훨씬 잘 그리더라고요. 소심함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습니까? 말 못한 사랑, 시도 못한 꿈, 가지 못한 길. 소심함은 나를 보호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평소에 망설였던 그것. 전화 한 통, 말 한마디, 신청서 한 장. 소심함의 감옥문은 안에서 열립니다. 열쇠는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마음. 변심입니다. 여기서 변심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변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에는 매일 운동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포기했어요. 한글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손자한테 잘해줘야지 결심했는데 또 버럭했어요.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슬쩍 그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잖아. 변심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 번 변심하면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두 번 변심하면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나는 내 자신이 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변심도 반복되지만 일관됨도 반복됩니다. 한 번 끝까지 해보면 두 번째가 조금 더 쉽습니다. 두 번 끝까지 해보면 세 번째가 더 쉽습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변심하지 마십시오. 그 결심이 작고 사소한 것일수록 지켜냈을 때 얻는 자존감은 더 큽니다. 오늘 결심한 것 하나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게 오늘 하루 산책 30분이든 물 3잔이든 손주에게 전화 한 통이든 지키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 네 번째로 버려야 할 마음. 교심입니다. 교심. 교만한 마음. 내가 옳다는 마음. 이건 가장 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심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본인이 교심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 내 말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경험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지혜도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전달하는 방식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내 말 들어봐. 그건 이래야 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그게 아니야. 젊은 것들이 뭘 알겠어. 이런 말을 들은 자식이나 손주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듣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락이 줄어듭니다. 교심은 관계를 밀어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경험과 지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줄 때는 받는 사람의 손을 봐야 합니다. 받을 준비가 된 손에 내밀어야 비로소 선물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요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내가 옳을 수 있다. 하지만 저 사람도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 한 생각이 교심의 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마음. 원심입니다. 원심. 원망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5가지 중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숙이 박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그때 그 선택만 아니었으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원망은 과거를 향해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향해, 바꿀 수 없는 시간을 향해 오늘의 내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과거를 바꾸려는 시도처럼 에너지를 씁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분해해도 그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망은 무엇을 남깁니까? 상처만 남습니다. 그것도 나에게. 원망은 독이 든 칼날을 손으로 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칼로 상대방을 찌르려는 건데 실제로 피 흘리는 건 내 손입니다. 용서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원망을 놓아주는 순간 그동안 원망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립니다. 그 에너지가 오늘로 옵니다. 지금의 삶으로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으로 옵니다. 원망을 버리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마음입니다. 첫째, 의심. 세상을 적으로 만드는 마음. 오늘 그 드라마의 막을 내리십시오. 둘째, 소심. 나를 가두는 감옥. 오늘 그 문을 안에서 여십시오. 셋째, 변심. 나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습관. 오늘 하나만 지켜내십시오. 넷째, 교심. 관계를 밀어내는 교만. 오늘 한 번만 먼저 들어보십시오. 다섯째, 원심. 내 손을 베는 원망. 오늘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단 하나만 가벼워져도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무겁게 보낼 것인가, 가볍게 보낼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버리는 것이 비우는 게 아닙니다. 버려야 채울 수 있습니다. 의심을 버려야 신뢰가 채워집니다. 소심을 버려야 용기가 채워집니다. 변심을 버려야 자존이 채워집니다. 교심을 버려야 사랑이 채워집니다. 원심을 버려야 평화가 채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오늘 하루의 행복이 조용히 들어올 겁니다. 감사합니다.